안녕하십니까, 레필입니다. 7월 30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 2분기 실적에 대해서 IR 자료를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요. 홈페이지에 보시면 IR 정보에 들어오면 이렇게 IR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분기 실적과 2분기 실적, 그 다음에 2022년 연간 경영 실적, 2023년 경영계획, 이렇게 세 가지 자료가 있고요. 이번에는 23년 2분기 실적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이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 설명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서 2분기 경영 실적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너빌리티 부문이고요. 에너빌리티 개별이 있고 또 이제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런 베트남 자회사라든지 체코 자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를 이제 부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그 부문으로 살펴보았을 때 수주량은 2023년 1반기, 그죠? 반기 기준에서 5조 1천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기만에 지금 이제 5조 이상을 수주를 한 상황이고, 수주 잔고는 16조 3천억 정도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둘 다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하는 것을 보았고요. 매출액은 3조 4천억, 영업이익은 1,100억 정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이제 20% 정도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는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이익도 이제 순이익은 2,600억 마이너스에서 340억 플러스로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그래도 순이익이 큰 편은 아니었습니다. 자, 눈에 띄는 것은 확실히 이제 순차입금이 2조 5천억에서 1조 9천억으로 6천억 정도 빠르게 감소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부채 비율이 이제 129%로 118%에서 좀 증가를 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 수금에 따른 초과 청구 공사 회계 처리로 일시적 부채 비율 증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과 청구 공사라는 이제 회계 처리에 의해서 부채 비율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그런 회계 처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순차입금이 줄어들었다는 거에 집중을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단기 차입금이 많이 줄었다라는 것이고,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빠르게 이 부채를 갚아야 하는 비중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재무에는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1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대한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수주는 2분기는 8,500억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요. 매출액이 1조 8천억 정도인데 영업이익이 334억과 순이익이 마이너스 26억으로 1분기 대비해서는 확실히 좀 줄어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순차입금도 많이 줄긴 했는데 일단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좀 줄어들었다는 점이 눈에 띄고요. 일단은 1분기에 수주를 좀 몰아서 했기 때문에 2분기는 상대적으로 줄긴 했지만, 충분히 이제 3분기, 4분기 수주를 더 한다면 올해 목표는 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단기 순이익이 이제 조금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것도 아마 일회성의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주요 내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한울 3, 4호기와 카자흐스탄 복합화력발전소, 그 다음에 보령 신복합의 그런 가스터빈 수주로 이런 연간 수주 목표액의 60% 정도를 달성을 했다. 그래서 수주 및 수주 잔고 증가에 기반한 매출 및 영업이익이 모두 이제 전년 대비 증가를 했는데, 사실 이제 2분기는 조금 이제 마이너스로 순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이익 개선과 이제 작년 말 일회성 비용 영향 제거 등에 따른 순이익 흑자 전환으로 되었고, 1분기 신규 PJT 조기 수급 및 이제 밥캣 지분 매각 등 현금 유입으로 이제 순차입금이 감소가 되었다 라고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입금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사실 이제 두산 밥캣 지분 매각 시에는 SMR과 같은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그런 투자금으로 명분으로 이제 밥캣에 대한 지분을 매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그 영향으로 순차입금이 감소를 했다라고 하니 좀 일부분은 차입금을 갚는데 사용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인데요. 연결 보기 전에 이제 맨 마지막 표에 보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 손익, 이 재무 상태를 볼 수 있는 장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별도를 보게 되면, 네, 여기에는 이제 수주가 반기가 이제 4조 7천억 정도로 되었고, 뭐 장고는 14조 8천억, 그다음에 매출액이 3조, 영업이익이 1,964억, 네,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1,100억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아주 큰 폭으로 지금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고 순이익도 증가를 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처럼 두산에너빌리티 부문이 아니라 이렇게 별도 하나로 보게 된다면 영업이익은 2분기 기준으로 해서 1,000억 정도로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800억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1분기 대비해서 두산에너빌리티 별도로 보았을 때는 수주를 더 많이 수주가 아니고 이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더 증가를 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부문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이 자회사 중에 하나가 좀 이제 손실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이제 부문으로 갔을 때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요. 저런 이제 별도로 보았을 때는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1분기보다 좋게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연결로 가서 계속 보면, 네, 매출액은 8조 5천억, 영업이익이 8,590억으로 나오면서 지금 이제 상당히 큰 폭으로 매출이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당기순이익도 마찬가지 빠르게 증가를 했습니다. 순차익금도 연결 기준해서 1조 1천억이 감소를 할 만큼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소가 되었고 부채 비율은 조금 증가했지만 이 재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확실히 재무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빌리티와 밥캣의 외형 성장으로 매출이 26% 증가를 했고 에너빌리티, 밥캣, 퓨어셀의 이익 개선으로 영업이익이 65% 증가를 했고 이익 개선과 작년 말 에너빌리티 일회성 비용 영향 제거 등에 따른 순이익 흑자 전환 이 눈에 띄고 에너빌리티 조기 수급 및 밥캣 지분 매각으로 현금 유입으로 순차익금이 감소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이 꽤나 이제 좋아졌다라는 것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의 재무가 많이 안정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분기와 4분기에 대한 실적을 추가적으로 이제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지금과 같이 계속 괜찮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 수주 실적과 연간 전망 에너빌리티 부문 쪽을 이제 보게 되면 신한울 3, 4호기 아까 얘기했던 그 주요 프로젝트 3개에 의해서 연간 목표액의 60%에 달하는 5.2조 수주를 이미 달성을 했고요. 국내 순수 기술의 이 380메가와트급 초대형 발전용 가스터빈을 이제 첫 수주를 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의 가스터빈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스 복합 수주 추진이 가속화될 것이고 계속해서 가스터빈 분야로 매년 꾸준한 실적이 나올 것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 SMR 복합화력 대형 가스터빈 실증 수소 신재생 성장 사업, 그 다음에 서비스, 단품, 개보수 및 일반 건설에 대해서 총 3조에 가까운 그런 수주를 추가적으로 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달성을 하게 된다면 올해 전체 목표 수주액인 8조 6천억을 달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신규 수주량을 보게 되면 점점 이제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매년 수주 잔고가 늘어나고 있고 이 수주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확실히 기업이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 비율도 이제 뭐 감소를 하다가 사실 뭐 120%, 130% 수준에서 얼마 전부터는 크게 변화하지 않고 있지만 이 순차입금이라는 차입금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성장이 되고 있고 재무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이 두 가지만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분명히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이 IR 자료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투명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좋은 움직임이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SMR은 이제 올해 하반기에 뉴스케일 파워 향후로 6천억 정도를 추가적으로 수주할 것 같고요. 복합 화력 발전은 또 이제 어떤 부분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는 아직 발표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아시아 쪽이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 한번 또 큰 프로젝트 하나가 수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대형 가스터빈은 이제 또 추가적으로 수주할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신재생까지 해서 5천억 정도를 잡았고요. 그 다음에 일반 건설이라든지 이런 서비스 쪽, 그죠? 일반 건설 특히 아무래도 이번에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이 건설에 대해서 현대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와 포스코 ENC가 이제 손을 잡았고요. 그 컨소시엄 3개 중에서도 가장 이제 유력한 후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건설을 또 그 컨소시엄이 맡게 된다면 아마 두산에너빌리티로 한 5천억 정도의 수주가 떨어질 거라고, 일감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일감을 받게 된다면 올해 또 이제 목표하는 수주액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3분기부터는 또 이 수주가 어떤 부분이 되는지 한번 주목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주요 하이라이트입니다. 2분기에 각 분야별 주요한 프로젝트 사항을 또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스터빈 사업입니다. 자, 김포 열병합 발전소가 시운전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고요. 최초 한국형 표준 가스복합 한국형 표준 가스복합 보령 신복합 이 가스터빈 수주로 가스터빈 사업 확대를 위한 성과를 확보 중이고, 후속 한국형 표준 가스복합 수주 확대 및 그 다음에 수소 터빈 시장 선점으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이제 달성하고자 한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현재 현황을 보게 되면 2분기 동안에 이 현황을 보시면 6월 달에 보령 신복합 가스복합 초도호기를 이제 계약을 했고요. 이 초도호기가 이제 성능이 괜찮고 괜찮게 진행이 되면 아마 추가적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 수준의 초대형 가스터빈 등 이제 주기기 공급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 가스터빈은 평소에 이제 외산이 많았던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국산화를 성공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우리나라 가스터빈 시장 이외에도 앞으로 이제 해외 시장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가 활약을 해줄 수 있을 거로 또 기대가 되고요. 이 가스터빈도 매년 계속해서 매출을 낼 수 있는 아주 큰 시장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외산에서 이제 국산으로 바꿔가는 과정과 그 다음에 오래된 가스터빈 공장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 부품들을 이제 개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가 딱 들어맞는 지금 상황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소터빈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국책과제 협약 체결을 했다라고 하고요. 국책 사업을 통해서 이제 수소터빈을 이제 개발을 하고 거기에 대한 실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한 4년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고요. 그게 2027년에 실증에 성공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가스터빈 이 상업 계약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 그런 이 수소 터빈에 대한 계약을 또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6월 달에 수소급 수소 온소 터빈 개발 및 실증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실증에 대한 그 협약을 한다라는 것 같습니다. 실증은 아직 멀었고요. 그 다음에 수소 온소 리트로핏 기술 개발 및 실증 150메가와트급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를 과제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추진 전략을 보게 되면 초기 PJT 성공적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23년에는 하반기에 또 이제 분당 열병합 수주가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이제 두 가지가 수주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는데요. 지금 보령 신복합은 수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분당 열복합 발전소에 열병합 발전소에 또 이제 추가적인 수주가 기대가 됩니다. 아마 금액은 한 3천억 정도로 또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수주까지 된다면 올해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는 6천억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24년에 울산 그린 1복합 등 계획된 수주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매년 이렇게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발 중인 이 기술 기반 실증 확보로 수소 터빈에 대한 시장 선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령 신복합을 시작으로 해서 향후 공급할 터빈은 수소 연소 가능한 모델로 공급이 되고요. 그래서 수소 터빈의 실증 및 그 다음에 국제과제 활용을 통해서 수소 터빈 시장을 선점을 하겠다. 그래서 300메가와트급, 그 다음에 150메가와트급, 울산, 신인천 이렇게 해서 수소 혼소 실증을 예정이고요. 거기서 성공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이 기존 터빈에도 수소를 공급해서 얼마든지 수소 이 혼소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벌써 이제 수소 연소가 가능한 모델을 공급을 함으로써 나중에 실증 이후에는 바로 빠르게 이 수소만 공급을 해주면 수소 혼소 터빈이 발전이 가능하도록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추후에 이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가 조금 더 탄력을 받고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미 지금 수소 터빈에 대한 납품 및 공급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027년에 세계 최초의 400메가와트급 수소 전소 터빈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내용이 이제 추후에도 계속 좋은 결과로 나올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터빈 다음 대형 원전 시장입니다. 팀 코리아는 체코, 폴란드를 중심으로 원전 수출을 위한 영업 활동을 펼치고 있고, 영국, 튀르키예 등 다수 국가들을 대상으로 영업 활동을 확대 중이다라고 합니다. 먼저 체코를 보시면 한국과 체코의 공동개발 노형을 적용하자라는 제안을 한다라고 하고요. 확실히 이 공동개발 노형을 제안한다라고 했을 때는 체코 이 현지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크고, 이 체코 입장에서도 추후에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 국내 성과와 국내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런 제안은 상당히 매력적일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그다음에 EDF 우리나라를 이렇게 3파전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어디를 선택할지 우선 협상자 대상자가 24년 내년 3월 달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분기, 4분기, 내년 1분기에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 이제 분기가 3번 지나면 발표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 원전이고요. 팀 코리아가 이제 폴란드 국영전력공사와 민간 발전사 간 원전 건설을 이제 합의를 했었고, 그 다음에 한국형 원전 건설을 위한 특수 목적 기구 SPV를 설립을 했습니다. 23년 3월에요. 그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참여 지분을 49%까지 좀 올려달라라는 요구를 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충족을 시켜 주었는지는 일단 추가적인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뭐 수출입은행이라든지 그런 이제 이 우리나라 에너지 쪽 수출을 위해서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폴란드의 요구사항을 무난하게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 폴란드 방문 시에 로컬리제이션 확대를 위한 현지 제작업체 협력을 이렇게 MOU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3년 7월에 이렇게 현지 제작업체와 협력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명분은 폴란드 원전에 대한 이 건설 협력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퐁투누프 원전만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웨스팅하우스의 모델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모델 관련해서
또 이 폴란드 현지 업체와 협력을 해서 제작을 할 수도 있다라는 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후에 폴란드 지금 퐁트누프 원전 이외에도 정부 차원의 그런 원전 3기에 대해서 웨스팅하우스가 발주를 이제 진행할 텐데요. 올해 하반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지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분명 최근까지 미국에 대한 이 노형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폴란드 원전에 대한 노형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책임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외에 다른 업체를 이제 끼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물량의 그런 원자로를 제작해야 되고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잘 수행해 왔던 업체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한국과 미국의 원전 협력이라는 그런 이 협력 체결을 했었기 때문에 그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도 대외적으로는 이제 좋게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국 업체를 끼고 진행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소송을 걸어서 우리나라 단독으로 이 프로젝트 수주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유화 정책을 펼쳐서 우리나라 이 업체들을 끼고 충분히 프로젝트를 수행했을 때 한국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또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수원과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이 소송 합의 과정에서 계속해서 이제 유리한 포지션을 잡으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게 이번 하반기에 또 어떤 소식으로 들려올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정부 간의 원전 건설을 그렇게 남겨두고 자, 퐁트누프 원전 건설 타당성 조사를 착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게 23년 9월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23년 7월로 예정이었는데 지금 이제 9월로 2달 정도가 밀린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우리 예상보다는 느리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 타당성 조사에 이제 들어가서 타당성 조사가 이제 통과를 하게 되면 이제는 본격적인 계약을 할 것 같고요. 그게 올해 하반기 말이 될지 아니면 뭐 9월 달에 바로 진행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3분기보다도 아마 4분기에 좀 이제 그런 이 계약 소식이 뭐 수의 계약 형태로 한국과 이제 건설을 진행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계약 체결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건설 확정이라는 내용과 함께 본계약 체결은 24년에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금 유력하게 보고 있는 두 프로젝트, 체코 프로젝트와 폴란드 프로젝트,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정도에 좀 이제 본격적인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프로젝트고요. 영국은 아직까지 뭐 추가적으로 진행된 건 없습니다. 한전과 이제 영국 원자력청 간 신규 원전 사업 개발 관련해서 업무 협약 체결 제안을 했고요. 23년 4월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UAE 후속 호기, UAE 1호기에서 4호기가 이제 준공 완료가 되고 나서 이제 후속 호기 건설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고위급 면담을 했죠. 원자력 이 고위급 면담을 UAE와 한국이 모여서 이제 진행을 했고요. 내년 초에 이 4호기에 대한 완공이 되고 나면 UAE는 25% 정도의 전력을 우리나라가 지어준 바라카 원전으로 그렇게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5호기, 6호기, 7호기, 8호기에 대한 건설도 이전에 계획된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제 건설이 진행될 것인지 혹은 대형 원전 건설 말고 이제 SMR로 급선회를 해서 SMR에 대한 건설을 진행할 것인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티르키예 원전 건설도 추진 중이고요. 4기 신규 건설 사업에 대해서 예비 제안서를 올 1월 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소식은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나머지 이제 사우디, 슬로베니아, 베트남, 남아공, 카자흐스탄, 뭐 벨기에, 핀란드, 네덜란드, 필리핀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수주 활동을 진행 중이고요. 요 국가 중에서도 이미 이제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25년도에 업체를 선정하겠다라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다른 국가들도 하나씩 하나씩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요.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도 중국과 우리나라 이렇게 2파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그런 국제적인 관계에 의해서 좀 이제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중국이 수주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주요 프로젝트에서 배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정치적인 상황과 정세의 상황과 그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차분히 한번 볼 거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이 주기기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특히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한 경험이 많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분명히 단독으로 수주를 해도 좋겠지만, 단독으로 수주를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노형을 제작해서 납품을 하면서 수출을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앞으로 기자재 제작업체, 납품업체로 충분히 파운드리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대형 원전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SMR 파운드리입니다. 그래서 뉴스케일 파워의 초도 PJT 주단 소재 제작 착수를 했고, 4월 달에 핵심 주기기 제작 수주를 이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6천억 정도의 그런 규모의 수주를 할 것 같고요. 뉴스케일 초도 사업 착수 및 SMR 공급권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MR 공급권 확대라는 것은 아무래도 뉴스케일 파워의 그런 이 추가적인 지분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이번에 뉴스케일 파워가 그런 유상증자 같은 형태의 이 자금을 또 모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뉴스케일 파워,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분 확보를 하기에는 또 이제 유리한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분명히 이제 현금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추가적으로 좀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UAMPS 프로젝트에 이렇게 소재 부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거기에 대한 주기기 공급 계약 체결까지 이제 한다면 올해는 이 SMR 수주는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뉴스케일 파워와 그 이외에 이제 엑스에너지도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사업 구체화를 진행 중이고, 특히 엑스에너지는 지금 이제 사전 설계 용역을 진행 중이나 이제 부지 확정이 되었죠. 워싱턴에 이제 부지 확정이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 가속화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XE100 모델을 이제 총 12기까지 건설한다라고 하니 상당히 많은 프로젝트고요. 이 뉴스케일 파워와 엑스에너지 프로젝트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다 맡게 된다고 한다면 연 1조가 아니고 2조까지도 그 공급을 수주를 수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규모가 커질 것 같고 SMR에 대한 시장이 커질 것 같다라는 그런 예상이 있습니다. 특히 SMR 같은 경우는 제작 기간이 짧고요. 그죠? 제작 기간이 짧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지역화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제 SMR을 둘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제작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빠르게 그런 수익성이 확보가 되고 프로젝트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 입장에서는 대형 원전보다도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지원을 받고 있죠. 뭐 경남이라든지 창원시와 SMR 산업 육성 협약 체결했고, SMR 얼라이언스 출범 등 SMR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 제조 기술 및 도입 제작, 그죠? 캐파 증대를 위한 적극적 투자 추진입니다. 그래서 SMR 전용 제작 설비 투자 착수를 했고, 그 다음에 용접 자동화 및 그 다음에 디지털 AI 적용 확대 등 제작 경쟁력 강화 본격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한두 개가 아니고 앞으로 이제 수십 개 이상 계속 제작이 들어올 거기 때문에 계속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화를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이 AI를 통해서 그렇게 이 제작 관리를 하게 되고,
네, 그다음 비파괴 검사 등을 통해서 안에 있는 그런 뭐 숨은 크랙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더 관찰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시장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을 보시면 한미일 UAE 간 루마니아 프로젝트 자금 조달 합의를 5월 달에 했고, 폴란드 정부는 이 7월 달에 뉴스케일 파워에 건설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마니아 건 이외에도 폴란드에도 지금 뉴스케일 파워 프로젝트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미국에서도 추가적으로 지금 뉴스케일 파워 모델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네, 경북 쪽에, 울진 쪽에 이 뉴스케일 파워 모델이 또 검토가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뉴스케일 파워의 모델이 깔릴 것으로 예상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네, 미국 에너지 노스웨스트사와 이 워싱턴주의 건설을 위한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엑스에너지 모델을 위해서 지금 이제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고요. 엑스에너지에 대한 모델도 워싱턴에 건설하기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아주 큰 수주가 기대가 됩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수주가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산 배터리 재활용 사업입니다. 자, 이번에 자회사 설립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것 같고요. 사업의 기호는 배터리 소재 및 배터리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스크랩, 생산 불량 및 수명 종료 배터리에서 금속을 추출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배터리를 부수고 이제 가루로 만들어서 금속을 회수하겠다. 그래서 회수를 해서 다시 배터리를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회사 설립을 하게 되었고요. 이름은 두산 리사이클 솔루션,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민첩하게 대응해서 시장 선점을 추진하겠다. 2025년에 하반기에 양산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리튬 회수와 니켈, 코발트, 망간, NCM 회수를 통해서 이렇게 핵심 금속을 회수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가 배터리 리사이클링에 뛰어들었는데, 뭐 지금도 리사이클링 잘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뒤늦게 뛰어드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리사이클링 시장은 크지 않습니다. 이제 40년 뒤에는 150배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40년이 아니죠. 25년 뒤에는 150배 정도로 증가를 하게 되고요. 86조 규모로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존에 이렇게 열 처리를 통해서 지금 이 회수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습식 방법으로 용액에 이제 녹여서 침출을 하게 되는데, 그 방법 이외에 지금 이제 새로운 방법이 고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통해서 이제 수 침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농축 결정화를 통해서 이 리튬과 그런 NCM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열 처리는 850도 정도라고 제가 이 특허 분석도 진행을 했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특허를 냈었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해서 아직 LG 에너지 솔루션과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는 나왔지 않았지만 LNF와 같이 이런 소재 기업들과 좀 협력을 하는 MOU 체결을 진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열처리로를 제작해서 납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열처리로를 두산 에너빌리티 내에 구축을 해서 그거를 이제 이 폐배터리를 들고 와서 갈아가지고 이제 금속 회수를 해서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재 사업이 되는 것이고요. 그만큼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이 습식 방법 대비해서 열 처리는 건식 방법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회수율이 훨씬 높아지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이미 상용급 실증 설비를 활용해서 테스트를 통한 검증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좋은 이 사업 아이템으로 또 기대가 됩니다. 자, 여기는 해상풍력에 대한 소식은 지금 없는데요. 본격적으로 이제 해상풍력에 대한 프로젝트도 네, 하반기 뭐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상풍력도 아주 큰 시장이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네,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정부 차원에서 국산 제품을 밀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이 8메가와트급 외산 경쟁 업체들보다는 분명히 이제 용량이 떨어지긴 하지만 저풍속에 적합한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는 그렇게 큰 용량을 제작할 수 있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유일하기 때문에 또 이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시간을 두고 투자할 명분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무 상태표를 보시면 에너빌리티 부문만 보시더라도 현금성 자산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조 4천억입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이 5조 3천억으로 증가를 했고요. 이 현금 창출이 엄청나게 많이 되어 있다. 뭐 프로젝트 선수금이 유입이 되었고 두산마켓을 매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되긴 했지만 확실히 지금 운용할 수 있는 금액들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유동 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동 부채를 좀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부채 총계 이외에는 아직까지 뭐 유동 부채가 나와 있지 않아서 이제 2분기 보고서가 이 전자공시에 등록이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재무 상태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연결도 마찬가지 현금성 자산은 뭐 훨씬 더 좋아지고요. 부채 비율은 뭐 129% 정도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2분기 실적 뭐 보고서 이런 것들 이제 다 확인을 했고요. 내일은 이제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됩니다. 7월 31일 뭐 마지막 이 흔들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실적 발표회에서 주가는 좋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실적 발표가 좋게 나왔다라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실적 발표 말고 지금 이제 수주가 많이 되고 있고 사업이 다각화되면서 그 모든 사업이 다 이 수주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이 된다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도 이 장 초반엔 상승을 하다가 또 혹시나 이제 주가가 또 밀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실적보다도 앞으로에 대한 수주, 그 다음에 앞으로에 대한 이 시장 확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주목하면서 천천히 이끌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남은 하반기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